보니까 3월도 중후반으로 접어들었는데 아직도 오리털 파카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모처럼 오후에는 좀 따뜻했었는데요. 내일은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주말이라 기분은 좋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시장에서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IT 대형주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를 위주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10포인트나 상승한 1686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저희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 안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꼭 이렇게 소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편안한 고수익 수익 매매의 대가 소로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로스님. 네. 자, 먼저 금요일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다면 함께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장의 특징적인 부분은 일단 수급에 대한 원동력이 계속 외국인의 순매수 포지션이 계속 증가됐다는 부분이죠. 예. 그동안에 3월 2일장, 그러니까 3월 2일장부터 시작되어진 3월장 19일까지 연 누적 포지션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오늘도 이제 한 2,300억 정도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상황에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약 3조 4천억을 넘어서는 그런 파격적인 매수, 순매수 랠리가 펼쳐지고 있다는 점을 살펴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의 흐름은 매수의 주체인 주인이 이렇게 포지가 된 한은 뭐 특별한 문제 없이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대표적인 종목, 그동안에 소외되었다라고 생각되었던 이번 주 시장에서의 가장 다크호스 종목인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자동차나 이런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일부 LED 관련주 종목들,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특정 종목들이 시장의 주도주로서 부각했다는 부분은 아마도 이제 이번 주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아마 개인 투자가들의 시선들은 일부 그동안의 테마주 흐름 성격으로 많이 시각들이 고정이 되어지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계속 지속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결국 코스닥 시장에서 이번 주에는 특별한 메리트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고요. 또한 테마주의 주도주로서 성격을 보이는 어떤 핵심 테마주들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을 역발상 개념으로 해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자동차나 일부 LED 이런 특정 IT 관련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면서 시장이 상승 포지션을 이어갔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시장은 굉장한 모멘텀이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접근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상승 여력도 충분히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로 시장을 좀 대응해 나가면 좋을지 관심 업종들 어떤 종목으로 좀 압축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까지의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장 뭐랄까 시각을 고정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이제 자칫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종목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예. 그거보다는 지금 현재의 살아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아까 바로 앞서서도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을 살펴보면은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과 지금 현재의 환달러이죠. 환율에 대한 변화.
그다음에 현재의 외국인의 매수 포지션이 과연 어떠한 측면에서 계속 매수에 유입이 되느냐. 그렇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무슨 뭐 환투기니 뭐니 이런 개념에서 접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개념보다는 지금 현재의 매수에 유입을 하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상승 포지션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일단 뭐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중국 위안화의 뭐 절상 효과니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아직 아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기시켜 봤을 때에 중국 시장이나 우리 시장이 어떤 포지션을 설정한다 할지라도 중국 시장의 위안화 절상의 효과가 앞으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해 봤을 때 소비, 산업재 이런 관련주 종목들이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다면 지금 이미 소비재 시장 관련주 중에서는 자동차나 IT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지만은 이어서 산업재 관련주에는 뭐 화학이나 철강 관련 종목들, 후발주로서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종목들 1위부터 20위권 내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률이 이 기간 같은 기간 동안 코스피의 상승률보다 더 높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고의 수익률 내신 분이 어떤 분인지 여쭤볼게요. 어떤 분이신가요? 오늘은 아마 자주 그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예. 반딧불이님이라고 아마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반딧불이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 어떤 전략, 업무 분석을 통해서 실적에 대한 가치 분석의 어떤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죠. 가치 실적 저퍼주를 통한 퍼가 낮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어떤 그 투자가들에게 아주 고수익을 안겨드리는 그런 아주 전형적인 기업 분석과 또는 기술적 차트의 흐름을 통해서 아주 알토란 같은 그런 종목들을 추천해서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최고의 수익 거두신 분은 반딧불이님이신데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딧불이님. 네, 네, 오늘은 어떤 전략으로 또 어떤 종목으로 얼마만큼의 비중을 두고 이 종목에 공략을 하셔서 또 수익을 거두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모베이스라는 종목이에요. 예, 모베이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죠? 예, 제가 예. 지난주 월요일 날 나가서 고수의 그 포트폴리오 두 종목을 소개했었죠. 예, 예, 그 가운데 한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예, 오늘 하루 7.66% 상승세 종가로 마감이 됐고요. 장중에는 한 10%까지 올라갔었죠. 근데 사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 보유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급등을 했고 현재도 아직도 보유 중입니다. 애초에 그 노블레스 우리 방 기본적으로는 2만 원 이상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좀 중기로 끌고 나가는 이런 종목군이고요. 지난번에 그 고수의 포트폴리오 두 종목 공개할 때는 단기로 한 16,000원 정도 매수를 노리시고 18,000원 19,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현재도 사실은 보유 중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시세가,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주식군입니다. 모베이스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향후 성장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종가가 16,850원이었습니다. 향후에 네. 이 종목에 추가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쯤 들어가 봐도 괜찮을까요?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와서 제가 16,000원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예.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새로 매수를 해 나가신다면, 글쎄 월요일 날 마이너스권 흐름을 줄지 안 줄지 현재 모습 봐서는 원체 매기가 강해가지고, 예. 만약에 혹시 마이너스권 매수 기회를 준다면 그 매수해도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플러스권에서라도 거래가 활발하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더 상승해 나갈 걸로 봅니다. 이를테면은 EPS가 한 3,600원대 되는 종목군이고 태블릿 PC 출시와 관련해서 그 수혜도 입을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가격 대비해서도 한 2배 정도는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 날 장중 등락을 이용해서 신규로 공략해 나가도 현재 가격대는 아직도 싼 가격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좀 관심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드린 종목도 올해 예상 실적 대비 저평가된 주식입니다. 예. 코드 번호가 080520 오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LED 시장 확대 수혜 종목군이고요. 올해 예상 EPS가 한 2,400원대 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128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올해는 213억 원대 영업이익이 예상되고요. 작년 순이익이 80억 원에서 올해는 162억 원 정도가 예상될 정도로 작년보다 순이익이 2배 이상 증가될 걸로 알려지고 있는 종목군인데 지금 주가 수준은 15,950원을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죠. 이런 정도면은 지금 오늘 마이너스 2.4%로 빠지고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역시 한 200원 정도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종목은 조정이 나오면 조정을 이용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디텍이라는 종목 현재 오늘 종가가 한 15,950원 정도 나왔는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에서 조금 더 하락한다면 매수를 해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반딧불이님께서 모베이스로 13% 이상의 고수익을 내고 계시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들을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주식 고수들의 투자 비법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강의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정답을 말씀해 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 볼린저 밴드가 사용하는 통계 비법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통계 기법은 바로 1번 표준 편차였습니다. 자,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치 증권 방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전문가들의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볼 수 있고 종목 추천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돌발 퀴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수의 투자 비법 오늘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스님, 오늘은 네네. 어떤 강의인가요? 오늘 지난주 먼저 이제 이번 주 오늘 할 거에 앞서서 지난주에 거의 시간 내내 욕심을 자제하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욕심을 자제하고 나면은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자기 통제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약 오늘 9가지 정도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려면인데요. 사실 주식 투자에서 부자 누구나 되고 싶겠죠. 심리 투자의 조건으로 지난 시간에는 일단은 욕심과 사심을 버려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주식 투자에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라. 오늘은 그 다음의 투자 노하우를 공개해 주신다고요. 네네. 예. 그 이제 오늘 일단 첫 번째 먼저 한 3가지를 나눠서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그 개인 투자가들이 실패를 하는 경우에 오늘 아마 이 얘기가 투자가들 입장에서 내가 그런데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하나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식시장은 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도 일단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을 하는 그런 개념의
시장의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장 투자가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좋은 종목을 설령 이제 제가 운으로 잡았던 어쨌든 간에 좋은 종목을 잡고도 매도를 적재하게 매도를 하지 못해서 결국은 수익이 아닌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았고요. 예. 또는 때로는 좋은 종목을 잡았는데도 자기가 잡았던 가격대보다도 더욱더 밑으로 하방이 돼서 그 결론은 팔고 난 후에 다시 주가가 또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느냐. 물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뭐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핵심적으로 딱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 중에 하나, 바로 그 이유는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 시장은 항상 오르긴 올라도 뭐 점상으로 가능하지 않는 한 오르긴 올라도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반복을 하지만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디서 내가 잡는 시점들이 대부분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예, 소로스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좀 핵심적으로 그 심리 투자에서 바꿔 말해서 제가 가장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가장 바닥에서 가급적이면 매수를 해서 수익을 고수익을 올리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투자주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밑에서 잡은 사람들도 있고 위에서 잡은 분들도 계시고 더 위에서 잡은 분들도 계시단 말입니다. 근데 주가는 간다는 얘기죠. 근데 가장 어디에 함정이 빠지느냐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내가 매수를 하고 난 시점부터 항상 투자자가들은 10,000원대 잡은 사람이나 11,000원대 잡은 사람이나 1,500원대 잡은 사람이나 얼마때 매수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다 나는 바닥에서 잡았습니다. 라는 그 얘기, 공통적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가격대는 다 차이가 틀리는데 나로서 물어보면 본인은 얼마에 어디에서 매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다 여기 위에서 잡았다는 생각들은 안 하고 내가 바닥에서 매수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닥에서 잡았다는 의미 때문에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손절을 하는 경우가 많고 오른다 할지라도 설령 오른다 할지라도 수익이 더 크게 날 수도 있는데 더 크게 날 수 있는데도 그 큰 수익을 바라보지 못하고 작은 수익에 만족을 하면서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설령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매수했던 가격이 여기서 잡았더라면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가는 측면에서 여기서 잡았던 사람이 수익이 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잡았던 사람들이 항상 위험에 빠지는, 바닥에서 잡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닥에서 잡는 경우는 보통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수익을 담보로 하는데 위에서 잡은 사람들이 보통 실수를 하는 경우가 나도 바닥에서 잡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해서 고점을 찍고 꺾이면 매도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데 보통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자기가 샀던 가격대에 주가까지 하락을 했을 때에는 하락하는 시점, 내가 샀던 가격대까지는 본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본전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깨지면 보통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게 이제 바로 뭐냐? 투자 심리에서 잘못된 매매 패턴이라고 그러죠. 결국은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방에서 내가 샀던 가격대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꺾이면 그때 가서 매도를 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물론 이러한 경우도 주가가 하락을 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저쪽 기술적 지지대가 있다면 그 다음에 가서 이탈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상승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소로스님.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비법들을 오늘 좀 공개를 하나하나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거의 대부분 투자가들이 손실을 보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저런 이유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예. 첫 번째 이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투자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매를 했을 때 그 매매에 대한 매매 일지를 기록하라. 그 매매에 대한 기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매매를 하느냐. 보통 투자가들은 내가 그냥 운으로 먹었던 매매를 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사례를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따지면 판례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을 기록에 남겨서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거두고 어떻게 해서 손실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남기게 되면 다시 좋은 것은 더 부각을 시키지만 잘못된 것에 대한 실패를 가급적이면 거울 삼아서 하지는 않게 됩니다. 소로스님, 네. 매매 일지를 기록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수가를 기록하라는 의미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 종목에 대한 어떤 종목, 특정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네. A라는 종목, 뭐 현대자동차를 얘기를 한다 하면 현대자동차에 대한 내가 그 종목의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차트를 보고 내가 얼마에 매수를 했고 그 종목에 대한 매도를 했으면 얼마에 매도를 했고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얼마에 매도를 했고 혹여라도 내가 잘못 판단을 해서 손실을 봤다면 그 종목은 얼마의 손실을 받고 어떤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매매일지에 기록했을 때에 그 매매
매매 일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응을 했을 때는 실패를 한 사람에게는 굉장한 어떤 실패를 하지 않는 어떤 척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수익을 거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만의 노하우가 형성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매매 일지를 쓰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니까 매매 일지를 쓰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는 자신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떤 원금 회복이나 또는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에 의해서 자신감이 지금 현재 내가 아무리 봐도 바로 직전에 실패를 했든 아니면 설령 내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이 종목은 내가 뭔가 모르게 찜찜해.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찜찜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돈을 벌겠다는 일념 하에 무죽적으로 이렇게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종목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내가 지금 뭔가 모르게 이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마음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찜찜하다. 예, 그럴 때는 좀 쉬어라. 그냥 그렇지 않아도 돈을 벌게 되니까. 근데 거의 찜찜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이 나도 찜찜하게 들어간 종목에서 수익이 나면 내 것이 안 됩니다. 벌어도 내 노하우가 안 돼요. 근데 찜찜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90% 이상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이오리듬이다 아니면 감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세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는 부분인데 추격 매수를 하지 마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주식에 대해서 달인들 이런 부분들이야 굳이 소로스 얘기 듣고도 내가 다 아는 내용인데 할 수 있겠죠. 근데 초보자나 신규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또 반복되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이 추격 매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적용을 해봐야 될까요? 이제 그 부분도 틀린 얘기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달리는 말에 타야 빨리 달릴 수 있고 또 목적지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주식 격언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자기가 스스로가 주식의 투자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면 노하우, 어떤 선이 있는 상태에서 타는 것은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타면 뭐합니까? 타면 말이 계속 가다 보면 내가 내리는 종착점이 있는데 부산까지 그 말이 달리면 나는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릴 거예요. 내리진 못합니다. 예. 그런 또 잘못된 그런 습관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지금 고수들에게 어떤 접목을 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하는 것보다도 시청자분들은 아무래도 초보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으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그 개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식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 가는 말도 올라타고 또 어떤 종목은 단타에서도 수익을 거둘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추격 매수를 했을 때 아까도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매도 타이밍도 잘 제대로 잡지 못할 뿐더러 그 종목에 대한 올라탔다고 해서 그 종목이 그냥 마냥 가는 건 아니죠. 흔들리면서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추격 매수했을 경우에는 불과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어느 정도 상태에서 흔들렸을 때, 내려왔을 때 또는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이미 내가 추격 매수를 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를 혹여라도 이탈했을 경우는 굉장히 심리가 불안해집니다. 심리가 불안해지면 그 다음부터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추격 매수를 하지 말라는 개념이지 나는 고수요. 나는 실전 고수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현재 주식 경원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여기 시청자분들은 혹여라도 초보나 또는 내가 그동안에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좀 뭔가의 철저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추격 매수를 하지 않고 가급적 안정적인 고수익. 제가 그동안에 계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렸던 내용 또 앞으로도 지금 이 말씀해드리는 그 종목들을 살펴보면 거의 바닥권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런 종목은 매수를 해놓고도 여러분들의 심리는 단 0.5%나 1%만 올라가줘도 여러분들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매수를 해놓고 아무리 바닥에서 매수를 했다 할지라도 추격 매수하는 경우는 추격 매수했다 하는 시점부터 조금만이라도 0.5%가 아니라 0.2%만 빠지게 되면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지죠. 마음의 심리가 불안해집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큰 거를 버는 걸 놓치고 작은 거에 연연해서 실질적으로 주식을 깨먹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하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소로스님의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가겠습니다. 네, 먼저 투자 종목에 대한 정확한 매매 일지를 기록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내가 좀 찜찜한 종목, 자신감이 없거나 투자 종목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일단은 쉬자라는 말씀을 주셨고, 세 번째, 추경 매수는 자제하고 비교적 안정된 종목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방법은요? 예, 다음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났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보통 보면은 주식 투자에서 투자금이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100만 원을 가지고 했다. 100만 원 너무 작죠. 그래도 뭐 10억 원 아니더라도 1000만 원으로 얘기를 합시다. 예. 10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났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100만 원을 10% 벌면 수익이네요. 그렇죠. 10% 예. 수익을 뭐 한 달간에 냈든 뭐 일주일에 냈든 냈다고 치자고요. 근데 보통 자기 관리가 없으신 분들, 보통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1100만 원을 벌면 100만 원 버는 거 10% 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1100만 원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번다는 계산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능력이 뛰어난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안정적인 고수익과 안정적인 투자와 내가 실패를 하지 않겠다. 정확한 심리 투자의 근본은 내가 실패를 하지 않는 개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 철저하기 위해서 100만 원 벌었다 한다면 이 10%에 대한 물량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 1000만 원이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시작의 종잣돈은 계속 매매를 하되, 요 돈은 다른 구자로 빼놓는 것도 좋고요. 이것도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구자에 빼놓는 것도 괜찮고, 가급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은 가급적 은행 구자나 이런 부분에 안정적인 자산에 해놔라. 이 이유는 뭐냐? 주식이라는 것은 10번 중에 9번 성공했다고 칩시다. 10번 중에 9번 성공해서 400만 원 됐다고 칩시다. 1400만 원 됐는데 1400만 원 가지고 10번 중에 9번 성공해서 1400만 원을 만들었는데 40% 수익을 났는데, 마지막 한 번, 언젠가는 실패도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의 실패가 보통 수익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그러면 실패를 짧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손실을 봤을 때 기다리게 됩니다. 왜? 기다리니까 그동안에 계속 수익을 났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한 번의 실수가 손실률을 보통 제가 그동안에 그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보통 10에서 10%에서 12% 또는 하한가 기준인 15% 정도의 하락을 주가가 빠지면은 이때는 선절매를 안 하고는 못 빼깁니다. 보통. 네. 근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주가가 살아있는 한은 이 정도 빠지면 거의 바닥을 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수치가 빠지게 되면 거의 다 대부분 참지 못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 금액 1,400만 원에서 한 15%의 손실을 봤다 칩시다. 그러면 14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보면서 큰 손실을 보겠죠. 그 다음부터 깨지고 하다 보면 1,000만 원에서 결국 손실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100만 원에서 얼마 되지 않는 손실을 보게 되는데, 계속 누적 금액에서 손실을 볼 수 있게 그런 굉장한 손실력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 더 크게 돈을 번다는 개념 때문에 계속 누적을 하고 가게 되는 그런 개념이 생기는데요. 돈을 크게 벌고 또한 내가 앞으로도 100% 성공을 할 수 있는 방법뿐이 아니라 실패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정을 해서 따로 은행구자에 돈을 예치를 해놨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손실을 봤다 할지라도 100만 원 손실을 봤다. 그러면 400만 원을 빼놨기 때문에 100만 원을 갖다 다시 집어넣어서 1000만 원을 만들면 항상 300만 원은 플러스고, 손실을 봤다 할지라도 오히려 1000만 원 원금을 보전하고도 300만 원이 남아도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어떤 안정적인 투자에 있어서 일단 투자 원금이 완전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번 돈이 있으면 투자 심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는 자기 관리가 필수다라는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심리 투자의 가장 근본적인 건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은 정신적인 관리, 육체적인 관리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실 상당히 힘든 부분이 정신적인 관리가 육체적인 관리를 잘 하지 못해서 어떤 때는 그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도 사실 많아요. 전문가도 그러는데 하물며 투자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안 쓰고 그냥 대충 뭐 내가 지금 어떤 상태든 간에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매매하고 언젠가는 수익이 나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관리는 제가 지금 당장 매매를 했는데 내가 만약에 실패를 했다 하는 경우는 잠시 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눈에 좋은 종목이 보여도 확실한 종목이 아닌 다음에는 가급적 쉬어라. 그거 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보약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주식 투자에서 잘하기 위해서, 매매를 잘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필요하면 너무 이렇게 약해지지 마시고 좀 이렇게 자기 관리를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도 좀 하시는 것도 좋고, 정신적인 관리라는 부분은 뭐냐? 스트레스를 가급적 받지 마라. 돈 버는 것은 이게 사업과 같은데 너무 이 부분을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너무 뭐 어디 가서 쓸데없는 그 옆집에 무슨 뭐
강아지가 죽은 것까지 얘기 듣고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연동해서 어떤 매매를 해서 거기서 매매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 좀 낙천적인 성격, 그러면서도 주식에서 냉정하게 매매하는 그런 것이 참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주식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철저한 준비. 철저한 준비라는 건 지금과 같은 이런 공부를 하는 것도 철저한 준비라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다 좋아요. 네, 그런 부분을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으나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심리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작지만 강하게 노력하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로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이니까 어떤 노하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는 사업인데 단기간에 그냥 투자해놓고 바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기다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표현, 기다림의 미학은 예술이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항상 내가 매수했던 가격대든 내가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 이 시점이 좋다, 올바르다 판단을 했다면 그 판단을 믿고 어느 시간이 필요하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막연하게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시장이 좋은데 내 종목은 시장에 따라서 잘 갈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움직입니다. 실적이 좋지 않는 한은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기다리면 가는데 이 종목이 안 가고 빌빌거리니까 이건 안 되겠어 하고 탁 팔고 난 후에 다른 종목을 갔습니다. 다른 종목에서는 물리죠. 왜? 움직이는 종목을 가다 보면 물리게 돼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나중에 팔고 났더니 다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의 기다림의 미학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작은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네, 먼저 수익금은 재투자를 하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다른 계좌나 은행 구좌에 보관하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주식 투자는 자기 관리가 필수라는 말씀하셨죠. 낙천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주식 투자는 철저한 자기 준비 그리고 기다림이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의 내용이 남아있나요? 예, 3개가 남아있네요. 예. 시간상처럼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거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첫 거래는 내가 주식 투자 처음 했을 때만 첫 거래인가? 그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제가 우리 회원분들이나 저하고의 어떤 이렇게 피드백을 하시는 투자가분들에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까지 실패를 했다면 주식 투자를 안 할 망정, 안 한다면 내일부터 당장 돈을 빼서 계좌에서 빼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겠다고 마음먹는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부분을 강조를 한 것 같은데 항상 주식 투자는 오늘 먹었던 수익을 났던 손실을 받든 간에 오늘의 계좌로서 끝내라. 오늘 일로서 끝내라. 오늘 설령 보유 종목이 올라가서 있다 할지라도 오늘은 그 가격대에서 내가 오늘 매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에 맞춰서 대응을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첫 거래가 오늘까지 실패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내일 거래를 할 때 오늘 실패했던 부분을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내일 또 가서 하면 그 부분은 거의 대부분 10중 8구 거의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 첫 거래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갖되 그 매매 방법은 첫 번째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성공을 해야 된다. 왜냐? 시작이 반이라고 성공을 첫 거래를 통해서 성공을 딱 해서 5%를 먹었든 3%를 먹었든 10%를 먹었든 그 프로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투자가들의 심리를 살펴보면은 성공을 했느냐 실패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2%가 됐든 3%든 그 프로수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매매를 해서 내가 원하던 프로테지, 아니면 수익이 나서 매도를 딱 했을 때는 바로 내가 어저께까지 잃어버렸던 심리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500만 원을 까먹었다 할지라도 500만 원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일 임했는데 내일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돈을 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방이라도 첫 거래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동안에 까먹었던 480만 원도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 작심을 크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날 갔는데 바로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다시 전보다도 더 유약한 상황에 빠지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거래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관리, 마인드 컨트롤. 심리 투자는 마인드 컨트롤이니까 항상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주식 투자. 자기와의 싸움이니 자기 자신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완할 부분을 보완을 해서 컨트롤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흐름에 내가 자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흐름에 너무 동요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동요할 것 같으면은 차라리 그럴 때는 그냥 자꾸 동요가 될 것 같은 경우는 쉬시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좋은 종목을 잡아서 편안하게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 그럴 것 같으면 어떤 시장이 되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가급적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9가지를 통틀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모든 부분은 욕심과 항상 존재한다. 니꼬르가 된다. 그래서 욕심을 자꾸 자제시킬 수 있는 매일매일 자기 자신과의 욕심을 자제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들 알고는 있지만 늘 기억을 해야 하는 투자 법칙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먼저 첫 거래와 매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 심리의 철학은 일단 마인드 컨트롤이다.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한다. 마지막 시장의 흐름에 쉽게 동요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식 투자에서 살아남는 법칙 소로스님의 심리 투자 비결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돌발 퀴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강의 잘 들어보셨나요? 오늘 돌발 퀴즈 내용도 잘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투자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것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할 것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1번 매매일지, 2번 이력서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할게요.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지난번까지 소로스님께서 갖고 계셨던 종목들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기아차와 JMI가 있었는데 매수가는 기아차가 21,000원이었고 오늘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죠. JMI는 3,46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비중은 30% 정도가 있으셨는데요. 또 JMI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의 비중이 있으셨습니다. 이 두 종목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종목들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예,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잡기가 쉽지는 않는데 예. 바닥권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5일 전에 매수를 했다는 그런 점 그리고 뭐 지난 제가 강의를 통해서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자동차 관련주에 주가가 빠진다고 해서 회피를 할 게 아니라 빠지는 저점을 통해서 매수를 하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된 지금 여러분들도 차트를 보셔도 알지만은 안정된 시점에서 매수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편안하게 기다릴 수가 있고요. 설령 주가가 좀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꾸준하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뭐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겠지만은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성장성, 가능성, 그다음에 뭐 신차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 1분기 실적이 굉장히 개선이 됐다는 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아자동차가 지금 아직까지 홀딩 관점이 있고요.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보면서 28,000원대까지 일봉 차트로 보면은 조금 흐름을 잡기가 좀 힘든데 주봉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월봉이죠. 예, 차트로 보면 28,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전 고점 상태죠. 이러한 고점 상태까지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아자동차는 꾸준하게 좀 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 물론 월봉 차트로 보니까 일봉 차트에서는 약간 흔들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수급 동향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상당히 좋죠. 네, 이런 부분들을 살피시고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JMI였죠. JMI 같은 경우는 제가 어차피 포트에 대한 물량을 기아자동차 같은 업종 대출 우량주 같은 경우는 30% 물량을 싣고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약간 작게 20% 정도 물량을 싣습니다. 그런 것은 물량을 잡기도 편하고 또한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물량이 좀 예소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하고 있는데 JMI 같은 경우도 그 윈도우 7에 대한 그 판매 효과가 두드러지게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주변 종목인 손오공이나 그 JC형 같은 부분은 신규 게임 부분이 상당한 그 매출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 종목도 역시 3일 전에 바닥권에서 선춤에 통해서 매수를 했고 그 다음에 어제 전이죠. 어제 저녁 어제 그 오후장
통해서 매도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 단기 4,000원대를 목표를 했었던 부분인데 4,050원까지 상승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070원대까지 고가를 했죠. 그래서 4,050원에 단기 매매를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물론 이런 종목들이 그냥 끝난 건 아닙니다. JMI도 보면 실적도 상당히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그만큼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단타로 병행을 하면서 하면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소로스님, 기아차와 JMI 둘 다 며칠 만에 고수익을 올리셨습니다. 역시 전문가님들을 좀 쫓아서 해보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소로스님의 다음 추천 종목, 관심 종목을 좀 여쭤볼게요. 예, 좀 안정성 있게 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아직까지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상승의 흐름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예. 동종업계인 현대모비스가 실적도 사실 1분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지금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분기까지는 일단 그동안의 부담감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수주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부담감이 존재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고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보다는 낙폭 쉽게 말해서 주가 평가가 상당히 좀 저퍼로서 메리트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현대모비스의 지금 현재 펀은 약 8배 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고요. 제가 또 굳이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현대모비스를 얘기하느냐?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가 상승을 먼저 주도하고 끌고 가면 현대모비스는 후발주입니다. 먼저 주도를 하고 나면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면서 회복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시장의 꾸준한 성장성을 보신다면 지금 14만 원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이 구간에서 충분히 매수가에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결코 중국 시장의 위안화 절상 효과까지 나타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볼 때에는 전 고점인 17만 원대도 돌파할 수 있는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또 한 종목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 종목도 역시 조금 뭐 단기로 보기에는 좀 아까운 종목입니다만 예.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시각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보통 지금 그 대부분 보면 테마주도 그렇고 업종 대표주들도 그렇지만 보통 시장은 상승하고 수급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거의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이유는 뭐냐면 지금 투자 심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 효과가 단기적으로는 약간 투자 심리를 위축을 시킬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결국 소비자와 산업재를 부각을 시키는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옴니텔도 역시 소비 진작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기대 효과가 중국 차이나에 있는 옴니텔의 효과는 뭐 쉽게 말하면 1,000원짜리가 2,000원, 500원이나 1,000원짜리로 업그레이드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다만 좀 아쉬운 건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조금 일찍 봤던 부분인데 마감 시간까지 이게 체크를 보니까 조금 상승을 하면서 61선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개념을 보이더라고요. 아마 다음 주에 시장이 큰 무리가 없는 한은 갭상승 출발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주가는 무난하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은 어찌 보면 충분한 숨고르기 위해 상승 추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까 월요일장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매수의 구간으로서 물론 시가 출발 때 매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61선 근처까지 출발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갭상승 출발했다 할지라도 61선의 근처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때 이왕이면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소로스님께서 새롭게 종목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두 종목이죠. 현대모비스와 옴니텔 다시 한번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를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는 한 14만 5천 원 정도에 생각하신다고 하셨고요.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17만 원 정도를 보시고 계시네요. 손절가는 13만 9천 원 정도요. 예, 예. 예, 옴니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6,350원. 네, 목표가는요? 8,000원이요. 8,000원 정도요. 예, 그리고 예. 손절가는 6,000원. 6,000원 정도를 보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자, 소로스님께서 새롭게 편입을 하신 현대모비스와 옴니텔에 더불어서 기아차도 계속해서 들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번에 출연하셨을 때 이 종목들이 또 어떤 흐름 보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좀 전에 저희가 추천 종목 CG를 보여드렸는데 목표가에 좀 문제가 있었네요. 옴니텔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목표가를 8,000원 정도로 주셨고 손절가를 6,000원 정도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참 많이 들어왔는데 시간 관계상 전화 연결부터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인천의 이건희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 종목을 좀 진단을 해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은행 14,700원에 30%요. 우리금융을 14,700원에 30%를 사셨는데요. 예. 제 생각에는 참 잘 사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향 돌파하기 전쯤에 사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시네요? 예. 어저께부터 물타기 해갖고 15,000원대에서 물타기해서 14,700원까지 돼 있습니다. 예, 물타기를 하셨다면 조금 더 길게 가실 거란 예상을 하신 것 같은데 특별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요거 한 목표가 좀 정해주고 그다음에 우리은행에서 문제는 없지 않나 좀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단 잘 해드릴게요. 전화 끊고 들어보세요. 예. 예, 고맙습니다. 소로스님. 네네. 그러니까 우리금융 참 좋은 종목을 갖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핵심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라고 보여지면은 최근에 그 예금보험공사하고 그다음에 그 공적자금 관리위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지분 보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8% 정도, 16% 정도의 지분이 있는데 이 지분에 대해서 그 8% 정도는 분력딜을 하고 그다음에 8% 정도는 자사주 매입에 대한 부분으로서 자사주로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주당 순 가치죠. 주당 순 자산 가치인 BPS 부분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이고 상당히 메리트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이유를 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뭐 여러분들 차트를 통해서도 보시고 그다음에 수급 부분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수급에 대한 동향을 보시면은 최근에 오늘도 지금 기관이 거의 100만 주 이상의 매수를 해줬고요. 어제도 140만 주. 그다음에 외국인도 어제 그제를 통해서 계속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효과는 이 부분은 이미 소로스도 지금 금방 언급해드렸던 부분이지만은 그만큼 주가의 가치의 평가가 오히려 고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삼성생명이나 또는 뭐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이런 M&A나 인수 조건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잘 성사가 빨리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또한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더 좋은 의미는 일단은 뭐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금융위기로 시발됐던 부분들이 은행입니다. 은행 관련 부분 때문에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던 부분인데 이런 시장이 상승을 한다라는 견제는 은행 시장이 활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또한 연동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한 가격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1차적으로는 한 16,500원대 정도 16,500원 정도 1차적으로 접근하면 일단 1차적인 가격 체크만 하십시오. 체크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7,000원대의 이상의 돌파를 했을 경우에도 한 번 더 1차, 2차 체크를 해주시면은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만약에 대량의 물량이 터지면은 매도하는 시점도 일부 물량을 좀 축소하는 그런 개념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문자 상담은 여기서 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다시 한번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잘 들어보세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투자 종목에 대한 정확한 이것을 기록하라라는 말씀을 소로스님께서 강의 시간 때 해주셨었는데요. 1번 매매일지, 2번 이력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번호죠.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니까 많은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대박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대박 클럽과 함께 하시는 것 아시죠?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